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 이 김준혁이라고 하는 자가 일제강점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 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옛날에 그 문경 사범학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그 학생들하고 성관계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험한 욕설로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불량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욕설은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뽑는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도대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 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계속 일이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다 보니까 그 개나리 꽃이 이 뚝방천에 굉장히 그 만발을 했어요. 3월 31일이니까 3월 달도 다가오니 내일부터는 4월 1일인데, 또 4월 1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많이 가긴 했지만은 꼭 그 만우절날 이렇게 그 엉뚱한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특히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그 엉뚱한 전화를 해가지고 공권력을 낭비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그 제가 종북 좌파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종북 좌파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까지만 해도 뭐 좌파라는 말은 있었지만 종북이라는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종북이라고 하는 말 자체 대신에 간첩이라는 얘기를 썼죠. 간첩. 간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순간인가 좌파 정권들이 이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간첩 대신에 종북,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종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는 뭐 간첩이라는 얘기는 듣기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종북이라는 얘기가 그냥 뭐 굉장히 흔하고, 저 사람 종북이야 해도 그냥 그래?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고기껏 뜨거리고 그냥 말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좌파 사상, 뭐 좌파 사상 그러다 치더라도 종북,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소위 말해서 간첩들이죠, 간첩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뭐 담대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량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는 그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뭐 두루뭉실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북한에서 쏘는 그 미사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미사일 쏘면은 그냥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온 국가에서나 국민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이랬지만은, 핵무기 터뜨리는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1차, 2차 할 때, 이 큰일 났다 이거. 온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정부에서는 뭘 하느냐, 주한미군을 빨리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하고 난 뒤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뭡니까? 평양 그 중앙방송인가요? 조선중앙통신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뭐 방송하는 내용들 그대로 그냥 100% 그냥 우리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KBS, MBC에서 무슨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져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걸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갑이라고 아시죠?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실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알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출연자들이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이야기 아니란 얘기지. 또 물론 그 이야기 중에는 뭐 약간의 얼마간의 과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북,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실상을 그 이만갑에 나오는 그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북한은 수령체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듣기에는 그게 무슨 뭐 종교 집단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집단들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졌어. 졌다고 치면은 그러면 북한의 그 공산 치하가 되겠죠. 그럼 공산 치하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땅에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자유대한의 이런 정치라든가 사회 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북한은 그러니까 개인 자산,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을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당에서 다 몰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당재산이 당재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 다 기속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뭐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당에서 주는 배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은 왜 북한을 추종하는 걸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까요? 요즘 보면은 오히려 보수보다 돈들이 더 많아. 뭐 몇십억은 그냥 뭐 간단한 그냥 뭐 껌값이고 뭐 어디 뭐 누구 뭐 비례대표 누구 박현정인가 누구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40몇억은 그거는 무슨 뭐 껌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쨌든 그 이 종북들이 요즘은 재산들이 결코 옛날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게 들어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을 추종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북한의 정치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치하가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그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 그럼에도 북한을 두둔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깃장입니다, 어깃장. 어깃장이라는 말 아시죠, 어깃장. 나는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행복하게 살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이런 게 싫다는 얘기지. 뭔가 어깃장 거기에 하나 흠집을 내야 되겠다. 스크래치를 내가 내야 되겠다. 막 그러한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저런 체제를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저런 체제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 사람들이 꾸준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구에서 물러나라 그러고 퇴진하라 그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거의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자유가 많다는 거죠. 자, 지난 정권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한두 개는 기억을 하고 그 나머지는 뭐 남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그랬었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대부분 국민이 다 그래요. 근데 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 첫 번째는 뭡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왜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을 졌으니까 척을 진 사람 요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안갚음을 해라.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명수 춘천 지방법원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자,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은, 검찰에서 안가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갖다 집어넣고 조사를 하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네가 이걸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고 형을 때려라. 이런 악랄한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켰죠.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은.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뭐예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해가지고 쌍용 자동차의 기물을 파손시키고, 그래서 법원에서 뭐 42억 원인가 얼마를 그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노란봉투를 에다가 무슨 뭐 돈을 모았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법원에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자기들이 해고된 사람들이 또는 그 노동 투쟁을 하면서 회사의 기물을 두드려 부수고 하는 게 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 아닙니까? 180석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공수법을 만들었어요. 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일도 뭐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손가락 빨고 그냥 자기들 그냥 월급 그냥 받아먹고 앉아 있어요. 이런 걸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뭐 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 집값을 더블로 올렸죠. 뭐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아파트 값이 더블로 올랐다, 더블로. 집 주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블로 올랐대, 더블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남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토부라는 거는 말이죠. 옛날 박정희 시대에는 그 부처가 따로 있었어요. 국토부. 그러니까 건설부하고 교통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조직이에요, 이 국토부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여자가,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여자가 그냥 문재인이 자기한테 그냥 뭐 어디 잘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눈에 들었다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 사람 그냥 여기다 앉히자. 그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획 정책을 해야 펼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여자를 갖다 앉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남자도 그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버겁다는 얘기지. 건설부하고 교통부가 둘이 합쳐져가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가 그냥 앉혀가지고 집값을 더블로 앉혀 올리고, 그리고 180석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어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애가지고 그걸 뭐 경찰한테 넘긴다? 국정원이라 하는 조직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는 아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곳곳 요소마다 전부 다 거기 지부가 다 있고 그쪽에 전부 다 뭐 휴먼트라고 그러나요? 그쪽의 사람들하고 인맥이 되고 그쪽이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가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걸러내고 테러라든가 이런 걸 다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아내고 이러는 건데 국내에서 경찰이 하던 일을 갖다가 그거를 국정원에서 손 띄고 경찰한테 맡긴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정말로? 거기에다가 북한에 갔다가 뭐 USB도 갖다 주고 USB 뭐가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 보수 단체에서도 이 USB 돼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인가 뭐로 넘겼으니까 뭐 앞소리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그냥 입 딱 다물겠는 거야, 이게. 북한한테 소대가리 소리 듣고 우리가 700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준 남북 뭡니까
뭐 해담자기가 그 폭발시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그런 인간이 이게 무슨 이게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5인 이상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어요. 5인 이상 중대재해법. 근데 5인 이상이다. 아니 5인 이상이든 10인 이상이든 5인 이상이라는 거는 웬만한 저 식당에 어디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5인 이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다 돼. 5인 해봐야 뭐 몇 명 돼요. 뭐 영업 하나 빼야 되고, 뭐 물건 저 배송 빼야 되고, 뭐 관리 하나 빼야 되고, 격리 빼야 되고, 뭐. 다 합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5인 이상이 뭐 기본이 6명, 아니 기본이 7, 8명이에요. 중대재해법 취지는 좋습니다. 사고를 내게 되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대표를 구속하겠다. 대표한테 책임을 묻겠다. 대표가 뭐 무슨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대표이 어떤 대표가 자기 직원이 사망을 당해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거기에 보호자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협의를 협상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돈을 물어내야 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대표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대재해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으란 얘기지. 이게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받아서 구속돼 있죠, 지금. 이것이 국회의원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야 돼. 밑에서 보좌관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걸 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하고 그냥 읽어보고 가서 그것도 거기에 정독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알고 난 뒤에 감사를 해야지. 보좌관 갖다 주면 그래? 이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 앉아가지고 코인 가지고 저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맨날 눈만 뜨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 종북들은 말이죠. 지금은 이 종북 원단에서는 종북이라고 쓰지만은 그동안에 이 공산 정권을 보면은 이 소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 공산권 국가들이 전부 다 망했잖아. 뭐 베트남도 그렇고 전부 다 망했어요. 중국도 그렇고. 물론 북한하고는 정치 체제가 완전히 틀리지. 북한은 그야말로 거기는 뭐 종교 집단보다 더한 그런 집단이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일당 체제만 가지고 경제는 자유시장 하는 겁니다. 주식 있잖아요. 주식시장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시장이 꽃이 주식 아닙니까? 자본시장이 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당은 하나지만 공산당 하나지만은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벌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세금 내고 똑같이 자본주의 국가하고 틀린 거 없이 똑같이 합니다. 베트남 공산국가로 통일됐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주식시장 있어요. 거기도 일당 독재입니다. 당만 하나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국민들이 다 그냥 자본주의 그대로 그냥 자기 돈 벌면은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면은 자기 재산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북한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그 사람을 갖다 내보낸 이런 저희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또 뽑는다는 겁니다. 또 뽑아준다는 거 이게. 또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4년 한 바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정권에서 앞에 제가 그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나와서 불체포가 되니 안 되니 무슨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니 안 되니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국민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 새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토론하고 학자들 불러가지고 무슨 세미나 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자기들 정치도 아니지 그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잘못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잘못이 한 90% 돼요. 90%. 그런 인간들 또 찍어줄 거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거래처하고 업무 협의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선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뜸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 이야기가 왜 청와대를 옮기느냐. 멀쩡한 청와대를 왜 옮기느냐.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걸 왜 옮기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을 왜 청주로 또 옮기려고 하느냐. 왜 자꾸 그렇게 비용을 자꾸 쓰느냐. 왜 자꾸 국민들 그 세금 가지고 왜 자꾸 세금을 쓰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더 이상 뭐 그냥 대꾸는 못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싫다는 겁니다. 왜 멀쩡히 가만히 있는 것들을 자꾸 옛날에 저 노무현이가 수도를 무슨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그렇게 그냥 난리를 그냥 국가를 갖다 흔들어 놓더니 왜 또 윤석열이 마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 그 국방부 청사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 그 국방부에 있는 관계자 된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걸 새로 옮기고 하느라고 애를 먹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이고 벌어진 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줄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정치를 뭐 옛날에 문재인처럼 뭐 그렇게 셀레발리 나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스크래치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정권을 갖다가 탄핵시키고 다시 몰아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보다 더 잘할까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번 22대인가요? 다시는 이번 국회에서 새로 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무슨 불체포 특권 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맨날 기사에 오르내리고 누가 갔니 안 갔니 뭐 구속영장이 뭐 나왔니 안 했니 이런 얘기 그만 듣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듣기 싫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만 듣자. 뭔가 좀 건설적이고 뭔가 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무슨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거 듣기 싫다. 그만 듣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부터.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불체포 특권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지. 거기다가 조국까지 덧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 둘 다 범죄자야. 그러면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뭐 판사한테서 지금 뭐 확정 판결 뭐 받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범죄자일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맨날 국회에 나와가지고 불체포 됐니 뭐 특권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만 듣자는 얘기죠. 그만 듣자는 얘기. 우리 투표를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 끝나면은 또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난 정치가 싫다 뭐 어쩐다 하고 그런 얘기를 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 국민들 우리 이 투표권자라는 얘기입니다. 투표권자.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뭐 여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또 한동훈 위원장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저는 없었던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옳고 그런 이야기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다. 근데 이런 옳은 얘기를 하는 당에 대해 가지고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물론 선거에 앞서 가지고 상대 후보에서는 상대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투표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국 신당인가요? 조국 신당을 그걸 보게 되면은 박현정인가 박은정인가 이 검사가 자기 남편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무슨 42억인가를 무슨 돈을 수임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박현정 검사 하는 얘기가 본인은 정관예우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다 정관예우인 거지. 근데 9개월 만인가 10개월 만인가 42억을 받았다. 그리고 착수금이 5천에서 1억이다. 그럼 또 송금보수가 또 5천에서 또 1억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검사로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존경받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서 그 큰 돈을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겠다. 당연히 국회의원 되겠죠. 국회의원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국 신당에서 1순위로 번호를 줬어요. 그럼 조국 씨가 그동안 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투표권자들이 그거 가서 찍는다니까요. 찍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환멸을 느낀 유권자 여러분들은 지난 정권에서 180석을 쥐어준 민주당의 그 한 일이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151석만 달라. 과반수 이상만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 무력화시킨다는 거겠죠. 없애겠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오히려 종북 좌파되는 거는 또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종북 좌파 국회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종북 좌파가 오히려 낫다. 왜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종북 좌파는 크게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요.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를 위기로 갖다 처박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국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잘한 것만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야당 종북 좌파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설사 어떤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국회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두 당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장 국민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는 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 유권자 여러분들이 180석을 민주당이 한번 줘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에다 한번 줘보자. 얘들은 또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한번 국회를 한번 맡겨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민주당마다 못하네.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재명을 뽑든지 조국을 뽑든지 아니면 제3자 누구를 뽑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거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 이것이 상식적이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투표를 해달라는 거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누구 수원 그 누굽니까? 박정희가 무슨 뭐 위안부들하고 성관계를 했니?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은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 되지? 그게 맞는 얘기나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뭐 방송에서 나오기를 사자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그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법적으로 바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서 일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일을 하겠어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투표가 그야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180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던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이 당을 다시 뽑아야 될 것인가? 180석 니들이 한번 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국민의힘에다가 180을 한번 줘보자. 얘들은 뭐 어떤 정치를 하는가? 교대로 한번 맡겨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마치겠습니다.